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은디 벌써 겨울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정말 뭐 했다고 겨울방학이 끝났는지 저는 너무너무 짧게 느껴지는데 은디는 어땠나요? 저도 이번 방학이 그래도 2달이 좀 넘었었으니까 진짜 길다 생각을 했었는데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번에 휴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정말 절대로 휴학을 한단 말이죠. 은디의 1학기를 응원하며. 은디 덕분에 제 1학기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지겠네요. 그쵸. 누구 덕분에 누가 혼자 휴학을 하는 바람에. 그러게 제가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은디는 휴학을 하고 행복한 라이프를 즐기겠네요. 현디의 이번 학기 목표는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학기는 진짜 무탈하게 넘기는 게 제 목표인데요. 사실 휴학을 할까 말까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치만 이번 학기에는 널널하게 사는 대신 휴학은 하지 말자. 많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난하게 학기를 넘기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현디 언제든 심심하면 절 불러주세요. 제가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진짜?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럼요. 감동인데요.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1부 띵종 편지 왔어요에서는 너와 나의 거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무기력증을 앓고 계신 분의 고민 사연과 8년 동안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오래된 친구이자 마음의 보금자리인 자신의 예전 집에게 보내는 편지를 열어볼 거고요.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마포구에서 열리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2학번 김수은님의 청춘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2월 28일자 이화우체국의 24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편덕 부리는 바람을 넘어 이런 느낌을 내게도 전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잠가놓은 잊혀진 꿈에 슬퍼하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끝까지 가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이 바람 속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젖은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내가 허락받은 시간이란 오래전 기대만큼 평화롭고 희망찬 시대가 아냐
아유, 힘찬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니까 막 힘이 생긴 것 같지 않나요? 그니까요. 그러면 힘차게 오늘 이화우체국의 사서함의 오늘의 사연을 빨리 읽어보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고민이신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강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간인데 이게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더라고요. 저는 떨어지기 전에 자기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엄청 건설적이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떨어져 보니까 제가 의식하기도 전에 바로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 떨어지기 전에는 정말 매일 1시간 이상 영상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만났었는데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외로운 거 있죠? 분명 사귀기 전에는 없어도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튼 무기력증이 와서 만사가 다 귀찮아요. 할 일은 계속 미루고 1년 9개월 뒤에나 제 곁으로 올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굉장히 제가 들어도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현디는 어떻게 들었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있다가 없는 게 더 허전하잖아요. 없을 때 몰랐는데 맞죠. 있다가 없어지면 진짜 그 자리가 바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저의 무기력 극복 방법을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진짜 감정 없는 기계가 된 것 마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막 해치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무기력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정말 힘들고 생각할 시간이 아무래도 난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냥 푹 쉬면서 그 감정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슬픔과 공허함이 다가오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감정에 푹 빠져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지는요? 저도 근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게 됐을 때 무기력한 감정이 드는 거는 사실은 누구라도 좀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좀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혼자서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처럼 좀 사연자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요. 저는 이 과정이 좀 내면의 단단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은디 말처럼 슬퍼하는 시간은 충분히 갖되 그 시기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또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 어쩌면 이렇게 부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이만큼이나 아끼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나 필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잘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흘려보내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진아의 론리나잇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지만 나는 알 수 없는 걸
프렌디와 앞으로 도착한 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예전 집에게 안녕, 나의 예전 집이자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너라는 집에서 살았던 게 8년이나 되었고 외할머니가 그 집을 산 지는 벌써 20년이나 되었네. 이제는 우리도 이사를 가고 뒤이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도 싹 했으니까 너의 형체를 알아볼 순 없겠지. 하지만 아직도 지금 집보다는 오래되었지만 포근했던 너의 자리가 문득문득 그립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공간이기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20살까지 정말 내가 성장하던 그 모든 순간에 너는 함께였어. 앞으로 더 좋은 집에 간다고 해도 나의 성장의 바탕에는 그 집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을게. 네, 나의 예전 집에게 보내는 편지를 같이 읽어봤는데요. 은디는 예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아직도 살고 있나요? 네, 저도 한 집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까 저도 좀 저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집이 그립고 또 집에 있으면 좀 포근하고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대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어렸을 때 높았던 거울이나 세면대가 이제는 제가 자라서 낮아졌을 때 아, 내가 진짜로 컸구나라는 거를 좀 비로소 느끼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현디는 어떤가요?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가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은디는 자주 이제 기숙사에도 잠깐씩 살고 하니까 이제 집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생각보다 집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오늘 편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아, 맞다. 나에게도 이 집이 참 오래 많이 추억들이 쌓였고 소중한 집이구나 하는 게 다시 와닿았어요. 근데 진짜 은디 말대로 그 집에는 확실히 쌓아온 추억들도 있고 시간들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는 막 키가 안 닿았던 곳이 닿기도 하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갑자기 실감이 나는 순간 약간 아련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은디가 혹시 집에 관련된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 새로운 추억.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 방이 생겼어요. 진짜요? 원래는 이제 네. 동생이랑 같이 쓰던 방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각자 방이 생기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방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놀이방이 아니라 공부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놀이방이 아니라 공부방으로 바뀌었을 때 저는 꿈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많이 커서 이제는 공부를 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너무 귀여운데요? 그런 걸 좀 느꼈어가지고 굉장히 첫 방이자 공부방이었던 게 뭔가 그때 당시에는 아직 어리긴 했지만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은디의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생이었다. 진짜 이렇게 귀여운 장래희망이 있을 수가. 진짜 너무 귀여운데. 저도 이제 추억을 하나 말해보자면 이제 저희 집이 원래 이사 오기 전에는 진짜 허허벌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집 구조도 막 그려보시고 막 벽지랑 조명이랑 막 화장실 타일까지 하나하나 다 골라가면서 채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계속 고르시면서 저한테 여기에는 뭐가 생길 거고 여기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하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딱 이삿 날 그대로 완성된 집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 것 같아요. 확실히 가족들의 손길이 다 있어서 집이 또 더 특별해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사실 항상 나를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또 오랫동안 현디도 저도 오랫동안 함께한 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집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그 집이라는 게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연자님께서도 이전 집에서의 기억들은 좋은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하시고 또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쉬러 간다 넌 어땠니 분명히 고단할 테니까 너도 쉬러 가자 고생한 날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10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간다 고생한 널 안아주자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과자 양손에 무겁게 사가자 맥주도 사자 아끼지 말자 다 들고서 집으로 가자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10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자 네, 스텔라장의 집에 가자 듣고 입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학창 시절 때 얼른 수업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 당연히 뭔지 알죠. 진짜 매 교시마다 교과서에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하고 적었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와, 현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매교시마다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 완전 대실망. 아니, 은디도 맨날 집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건지 사실은 제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알아요. 저도 5분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오,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5분마다라니. 그 정도면 수업 안 들으시고 그냥 계속 집 생각만 하신 거 아닌가요? 하하, 현디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아닌 척 하기는. 에이, 물론 집에 가고 싶다고도 생각했지만 학생이라면 안 할 수 없는 고민이죠. 바로 진로에 관한 생각도 저는 계속 했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진로에 관한 고민은 학창 시절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고 보면 학교에서 진로 관련 프로그램도 참 많이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은디네 학교는 어땠나요? 네, 저희도 일단 진로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막 특정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여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도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벌써 그때가 3에서 6년 정도는 흘렀더라고요. 와. 최소 3년이고 진짜 요즘은 진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명예 마포구 주민인 저희들이 마포구에서 열리는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그럼 당장 마포구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시죠. 네, 먼저 작년 10월 24일 마포구의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마포군의 13개 중학교 1학년 학생 약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마포진로 박람회 진로 어드벤처 인 꾸미썸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네, 진로 어드벤처 인 꾸미썸의 의미는 꿈이라는 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DJ 그리고 파티쉐, 목공예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부터 이제 문화예술, 미디어 언론, 미래 차차, 생태과학 에너지, 스포츠, 의료복지, 창업창직, 환경, 대학연계 총 9개의 분야 90여 개의 진로 체험 부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을 만한 맞아요. 그런 직종으로 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오후 3시부터는 마포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진로 콘서트 렛츠고 꾸미썸 구청장님 할 말 있었뇨가 열렸다고 하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할 말 있었뇨. 제목이 굉장히 귀엽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썸이라는 말로 네. 좀 라임을 맞춘 것 같은데 스케치북을 활용해서 미니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마포구청장님에게 구청장을 꿈꾸게 된 계기와 마포구에 바라는 진로 프로그램 등 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저는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을 많이 접해봤지만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시는 진로 콘서트는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나름 궁금한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을 꿈꾸게 된 계기 과연 뭐라고 답하셨을지. 그리고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마포구에 바라는 진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진짜 MZ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혹시 현디는 좀 학생이었을 때 체험했던 진로 체험 부스가 좀 기억에 남나요? 사실 뭐 진로 체험을 정말 많이 했고 부스도 많이 갔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스들이 되게 많이 열리는 만큼 그냥 진로 체험이라기보단 그냥 체험의 맞죠, 느낌이 맞죠. 강했고 또 진로 관련 무언가 팁을 주더라도 되게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리고 또 너무 직업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구체적인 직업에. 아직 그 학생 때 그 나이 때는 사실 분야만 정해도 어림짐작으로 분야만 정해도 많이 정한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너무 세부 직업으로 파고드는 게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 사실은 뭔가 직업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만 알아도 사실 좀 성공한 진로 교육이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꾸미썸 진로 박람회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 위에 있는 곳에 관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위라면 설마 우주? 넘어가셨다. 거기보다 살짝 아래. 아하, 그렇다면 하늘? 이번엔 비행기 항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한 항공사와 함께한 항공진로 콘서트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바로 확인하러 가봅시다. 네, 마포구와 항공사가 함께한 항공진로 콘서트는 항공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 300여 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때 항공진로 콘서트는 항공사 부기장과 기술사, 선임 승무원의 진로 강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항공대학교 재학생들과 소규모 멘토링도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네, 12일에는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5학년도 수시 1대1 진학상담을 진행했고 또 연말에는 정시대비 진학상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는 9월 중에는 또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과 미래 먹거리 등 최근 대두된 신산업 분야에 관한 신산업 융합형 진로 탐색 활동인 미래를 잡아라 마포구 청소년 미래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마포구가 참 이 라인 맞추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질문 있었냐였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고 할 말 있었요. 그것도 그렇고 입에 미래를 잡아라, 미래 잡기. 마포구가 센스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장명 센스가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항공사 분야 생각보다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되게 한정적이고 이게 주변에 지인분이 아니고서야 있는 게 아니고서야 진짜 항공사에 관련된 얘기를 사실 듣기는 쉽지 않은데 되게 이 분야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되게 유익한 활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저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주변에 은근히 좀 이런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학원에 가서 정보를 맞아요. 얻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또 진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항공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은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또 확실히 저희 때랑 달라진 게 신산업 분야에 관한 체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약간 미래과학관 같은 느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좀 2025년은 좀 아득한 미래 세상 같이 느껴졌었잖아요. 라떼는 말이죠. 아, 또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죠, 라떼는. 자, 과거 이야기는 여기쯤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슬슬 마지막 프로그램을 소개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로 프로그램 대상이 학생에서 학부모로 한 진로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포구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인데요. 오, 마지막인 만큼 전과는 좀 다른 느낌인걸요? 어서 소개해주세요. 네, 작년 9월 12일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지역 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입 전형의 변화가 이제 2028년에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2028년 대입 제도의 이해와 또 학습 전략 수립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라고 합니다. 대입제도의 변화, 대입 성공을 위한 교교생활 준비 방안과 자녀의 학년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법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은디가 만약 이 아카데미에 나가게 된다면 조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아카데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로도 좀 틈틈이 계속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대학교 때만큼 많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여러 가지 해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구나를 많이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초중고에 따른 학습법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까마득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초등학생 때 되게 잘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중학생 때부터는 뭔가 학습법을 막 찾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확실히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습관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맞아요. 또 이렇게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마포구민 분들께서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부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코요태의 우리의 꿈 듣고 3부에서 게스트랑 같이 만나요.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져오면 소포로 붙여주는 이화우체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똑똑, 혹시 여기 이화우체국 맞나요?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22학번 김수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화우체국에서는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3부 게스트 수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시면 수수료 붙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전공인 교육학과 게스트분이 나와주셨어요. 교육학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육학과는 말 그대로 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배우는 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흔히들 뭐 교육학과라고 말을 하면 어떤 교육학과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냥 교육학과이고요. 보통 뭐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 정말 교육에 걸친 다양한 학문들을 배웁니다. 과 특성상 MBTI로 말하면은 뭐 ESTJ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는 이제 사범대학이다 보니까 도덕윤리 연계 전공이 가능해서 도덕윤리 교사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 사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교육행정직이나 공무원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등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MBTI로 전공을 소개해 주신 분은 처음 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좀 교육학과를 진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생 때 계속해서 교사를 희망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사보다는 교육학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고 또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는 당찬 포부로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교육이 분야도 다양하고 또 일반 사기업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복수 전공으로 융합 콘텐츠 학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 융합 콘텐츠 학과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융합 콘텐츠 학과는 말 그대로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디자인되고 또 개발되는지를 정말 개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인데요. 융합 콘텐츠 학과는 크게 세 가지의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 디자인, 개발 트랙이 있고 보통 한두 가지의 트랙을 자신이 정해서 과목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트랙을 정하지 않고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융합 콘텐츠 학과가 교육학과랑은 조금 다른 색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교육학과를 주전을 하고 계신데 복수 전공으로 융합 콘텐츠 학과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교사를 희망하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교육학과에 진학을 하였지만 막상 배우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론적인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약간 현실적이고 실제로 나의 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학과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과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찍먹을 하게 됐는데요. 융합 콘텐츠 학과는 사실 저랑 친한 친구가 이미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던 과였는데 배우는 것이 기획이랑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그중 저는 기획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매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콘텐츠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융합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오, 이게 또 교육학이랑 잘 접목이 되면은 또 색다른 분야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멘토링 활동도 하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 학생 2명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랑 수학 과목을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은 쉽게 말해서 조금 학습 성취도 수준이 낮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르치면서도 조금 힘들다라고 느꼈던 부분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게 느꼈던 게 제가 마지막 날이 되니까 아이들이 조그맣게 편지를 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굉장히 내가 가르쳤던 게 되게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그런 게 이 마지막 편지에서 가장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와, 이게 가르쳤던 학생들이 편지를 써주면은 정말 뜻깊은 경험일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또 이게 멘토링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마케팅 활동도 하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이 학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속해 있는 학회는 대학연합 문화 마케팅 다시 할게요. 네, 제가 속해 있는 학회는 대학연합의 문화 마케팅 학회인 컬처 유니버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다른 마케팅 학회와는 달리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깊이 다룬다는 점이 U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서 융합 콘텐츠 학과를 복수 전공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문화 콘텐츠를 마케팅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배워보고 싶어서 이 학회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크게 IMC 전략 기획서를 짜는 스터디를 하고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 활동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마케팅할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기획해보는 그런 세 가지의 주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케팅이란 분야에 대해서 좀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는 학회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케팅 학회를 하게 되신 계기가 한 웹툰을 보신 거랑 관련이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웹툰이랑 좀 관련을 지어서 마케팅 학회를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제가 이 학회를 작년 10월에 진입을 하였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한 웹툰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보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웹툰이었는데 저희 학회는 특성상 다른 마케팅 학회보다 조금 더 오타쿠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웹툰부터 시작해서 연극 뮤지컬이나 뭐 드라마, 영화 등 정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학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이 웹툰을 정말 좋아한다. 그래서 영업을 실제로 그 면접관 분들에게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좋게 작용을 해서 이 학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학회가 좀 소위 말하는 덕업일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거랑 연결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활동도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마케팅 학회뿐만 아니라 좀 대외 활동에서 연극 뮤지컬 프로젝트나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진행했던 연극 뮤지컬 프로젝트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과 매칭을 해서
뮤지컬 연극 페스티벌을 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기획팀에 해당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극단과의 컨택을 진행하고 어떤 컨셉화의 프로젝트를 열고 또 GV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독립영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영화 그 감독님 및 배급사와 진짜 컨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는 독립영화제였어요. 그래서 뭐 장소 대관부터 해서 이벤트까지를 총괄적으로 다 기획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뭔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나 연다는 게 뭔가 대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실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연극 뮤지컬이랑 또 독립영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나 말씀해주시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 독립영화 프로젝트에서는 대외협력 팀장을 맡았었는데요. 대외협력 팀장의 주 업무가 대관 및 협찬사 컨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 거의 없이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협찬사를 컨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양한 기업과 컨택을 해보면서 저희 영화제에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물론 좋은 경험이었지만 반대로 이 기업들이 우리에게 협찬을 해줄 때 이점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면서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그래서 있었던 에피소드로는 저희가 귀여운 소품샵과 관련해서 컨택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품샵 사장님의 친구분이 알고 보니 이 컬처 유니버의 선배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희 학회를 알고 계셨던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좀 쉬이 협찬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아 정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뭔가 기업의 입장에서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뭔가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은님의 전공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들으시고 3, 4초 안에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깜짝 조량 퀴즈에 도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애 웹툰 시즌2 연재 vs 전공 A뿔 받기. 하나, 둘, 셋. 전공 에이플 받기. 두 번째 질문. 내 속마음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vs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한테만 들리기. 하나, 둘, 셋.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한테만 들리기. 네, 이게 두 가지 정답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최애 웹툰 시즌2 연재 vs 전공 A뿔 받기에서 전공 A뿔 받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혹시 왜 이걸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우선은 제 최애 웹툰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이 웹툰 특성상 시즌2가 나왔을 때 조금 우려되는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냥 저에게 좋은 A뿔 받기를 선택했고 이번에 전공 공부를 너무 힘들게 했어가지고 A뿔을 진짜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간 이게 현재 상황과도 좀 관련이 있는 답변이었네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이었던 내 속마음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vs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한테만 들리기. 에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나한테만 들리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두 번째 걸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솔직히 저는 이게 조금 밸런스 붕괴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속마음을 남들에게 다 들키면은 제가 이제 나쁜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될 경우에 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상처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후자를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이거 약간 좀 상처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저도 후자일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또 이화우체국에 소포를 가져와 주셨어요. 이 가지고 오신 물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가져온 물품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의 응원봉인데요.
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야구에 입문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야구를 왜 볼까, 왜 저렇게 화를 내면서도 계속 응원을 할까가 조금 궁금해서 본 것도 커요. 근데 실제로 직관을 다니고 또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이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자극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야구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에 쌓여있던 그런 많은 감정들이 해소가 되는 경험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감이나 열정으로 인해서 야구를 좋아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가 쌓여있던 화를 야구를 통해서 표출한다는 거는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이와우치국 게스트로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우선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데 저도 뭔가 올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뭐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올해 이룬 게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뭔가 위로와 응원? 격려?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따뜻한 겨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은님의 신청곡 듣고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너네 집 앞인데 한자면 잠깐 나와 하늘에 별이 묻길래 잠깐 같이 걷고 싶었어. 지금 우리 late 젖은 영화 속 한 장면 바람 무초 바랄게 Without you late nights don't mean a thing yeah Sunsets don't mean a thing yeah Shining stars don't mean a thing too With you late night is full of starlight Sunset is full of dreams yeah So let's go see the stars right now 오늘이 새삼스러워 매일 밤을 뒤척이게 잠을 깨우던 너와 둘이 손을 잡고 있어 Oh baby you'll never let go of your hand 지금 우리 late 낡은 빈티지 청바지 입은 진지한 청춘이야 Without you late nights don't mean a thing yeah Sunsets don't mean a thing yeah Shining stars don't mean a thing too With you late night is full of starlight Sunset is full of dreams yeah So let's go see the stars right now 이 새벽 속에 채소 영원을 약속하고 싶어 맨날 꿈에 끌어안고서 이 밤이 안 갔으면 좋겠어 I need somebody Not only need you come on 매일 노래해 I love you 뭐야 머플 마이크 켜놓고 있었네. Without you, late nights don't mean a thing, yeah. Sunsets don't mean a thing, yeah. Shining stars don't mean a thing too. With you, late night is full of starlight. Sunset is full of dreams, yeah.
네, 3부 끝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은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1부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간이라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연, 그리고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집에게 남기는 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특히 또 집을 굉장히 사랑하고 집에 정을 많이 붙이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 사연이 정말 공감이 가고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은디가 맨날 하는 말이 집 가고 싶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자타공인 집 러버 은디에게 정말 특별한 사연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2부가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마포구의 진로 프로그램 살펴봤잖아요. 그 마포구가 그렇게 장명 센스가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막 꿈이 썸, 막 이런 거, 질문이 썸요, 막 이런 거 너무너무 귀여웠고, 또 진짜 폭넓고 학생 개인에게 맞춤화된 그런 최적화된 진로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김수은 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연합학회나 또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기획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은디에게 되게 새로운 자극이 많이 됐을 것 같고, 물론 저에게도 그렇고요. 그럼 오늘 이화우체국 여기서 문을 닫아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넘어